치네. 접선의 방정식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일단은 1번이 될 것이고 2번은 어떤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접한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거는 미적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또 똑같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차함수의 접선은 어떤 느낌일까? 4차함수는 접선은 또 어떤 느낌일까? 4차함수가 공통 접선을 가질 조건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모르시잖아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일단은 똑같은 얘기를 이번 겨울에만 대여섯 번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제 한 것 같기도 하고 그제 한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수업을 많이 해서 한결같죠. 어차피 여기서 배운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접선은 직선입니다. 그죠? 직선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기울기, 한 점. 이 모든 것을 가진 완벽한 주인공이 누구라고? 직선. 그치. 접점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P라고 잡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접선 방정식 구하는 건 유형이 세 가지인데 접점을 주면 접점이 주어지면 땡큐인 거죠. 접점이 주어질 때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죠? y는 이게 기울기가 될 것이고 한 점은 그 자체로서의 어떤 정보가 될 테니까 이건 너무 뻔한 거. 두 번째는 기울기 m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죠? 기울기 m이 주어지면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건 뭐죠? 그래서 접점 세팅 하셔야 돼요. 접점이 제일 중요해요. 접점을 P라고 두자. 그런 다음에 F 프라임 T 값이 M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 풀면은 그지? 알파도 됐다가 혹은 두 개씩 등장하잖아요. 2차 함수다 보니까. 3차 함수 같은 경우. 그럼 이렇게 풀면 되겠죠. 각 접점들을 우리 찾았으니까 거기서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끄집어내시면 되고. 중요한 거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외부란 표현 없이 A, B 지날 때 지난다 요런 표현 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오, 그치. 그치.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접점을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 확인 한번 해봐야 돼. 어떤 거지? FA가 B인가. 이게 아니겠죠. 보통은. 그래야 밖에 있을 거 아니야. 외부의 점일 거 아니야. 외부의 점이란 표현 안 써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뭘 하겠니? 일단 세팅을 하고 이제 얼마를 집어넣겠다? A, B를 집어넣어. 그러면 B는 F 프라임 T에 A 마이너스 T 더하기 FT 뭐 이렇게 되잖아요. 맞나요? 요런 꼴이 될 텐데. 근데 이거 자체가 요거 세팅하는 거 한 번, 대입하는 거 한 번, 두 번의 과정이거든. 두 번의 과정은 좀 번거로워요. 하다 보면. 빈도는 제일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하자고? 이거를 한 스텝으로 그냥 줄여버리자. 합치자. 어떻게 하죠? 제가 미적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가 외부의 점 A, B 쓱 그었더니 여기를 지난다.
t, ft 어떻게 한다고요? 칙을 한 방에 치는 방법. 아니에요. AP의 기울기는 제발 뭔데? AP의 기울기는 P에서의 접선 기울기. AP 평균 면허율이 P에서의 순간 면허율. 그럼 식을 쓰면 T-A 분의 F T-B를 하면 뭐랑 같다고? F의 프라임의 T와 같다고. 요런 걸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풀면은 똑같아요, 얘랑. 그래서 이 식은 무조건 기억하세요. 제일 많이 쓰는 거니까. 기억하라 그러면 기억할 수 있니? 최소한 적어는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번, 4번 아니에요. 잔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 오늘 끝나면 휴강하니까. 왜요? 아 맞다. 그렇지만 계속 부를 겁니다. 계약하지 않는 아이들은. 왜요? 공부 안 할 거예요? 대학 안 갈 거예요? 가야지. 근데 학교 안 가는 지 많은데 어떻게 알아요? 조사하니까. 물어보면 되니까. 너는 언제 계약이니? 내일. 니는 학교 안 갈 거야? 너는 언젠데? 가야 될 거예요? 너 모르지? 오늘 계약 날 아이가 알고 보면. 아 그건 알죠. 내일 아니면 수요일일 거예요? 내일이 수요일인데? 네? 내일이 수요일인데. 아 그래요? 인생 편하게 산다. 친구가 연락하면 가는 거야? 네. 내일 어디서 만날까? 뭐 이렇게. 끝나고 뭐 할까?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그쵸. 저도 고3 때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저도 고3 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재밌었습니다. 공부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사실 나만 하라 그러면 힘든 거지. 근데 뭐 누구나 힘든 거고 그때 놀면 제일 재밌잖아요. 고3 때 놀면. 딴짓해도 재밌고. 뭐 모든 것들이 재밌죠. 공부는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외에 소소한 일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접한다의 개념. 접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y는 fx와 y는 gx가 접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3참수와 그 다음에 2참수가 이렇게 접한다고 쳐요. 여기를 P라고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의 어떤 접선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부분들 그러면 자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건 연립하기 쉬워요. ft 값이 gt 값이어야 될 것이고 접선도 이렇게 공유하는 거니까 f't가 한 점과 기울기가 있으면은 사실 두 직선이 같은 거니까 이 접선이 같아지는 거죠. 이거 연립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고.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이게 y는 fx와 y는 gx가 공통 접선을 갖는다. 자, y는
T, FT를 접점으로 갖는 아까 처음 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 있죠. 기울기 F'T고 T, FT를 지나는 걔네들 Y절편이 어떻게 되죠? F 마이너스 F 프라임 T T 더하기 FT. 오, 잘하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은 뭐냐면 이런 거. 여기서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공통접선 같잖아요. 이게 공통인 접선이라고. 접점 자체가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이 경우는 일치해도 좋고 아니 일치 안 해도 되니까 그 무슨 얘기인데 누가 더 사이즈가 크다고? 2번 속에는 1번이 들어가요. 공통접선 1번도 공통접선 갖는 거니까. 근데 접점이 달라도 공통접선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문제 풀기는 좀 더 불편해요. 그러면 A는 알파 콤마 FT라고 F알파라고 잡자. 여기는 베타 콤마 G 베타라고 하자. 이렇게 어떻게 잡아주는 게 맞죠? 식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접점 가지고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잡는 거냐면 이때는 A에서의 접선은 그냥 체크하세요.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F 프라임 알파에 X 마이너스 알파 F 알파 이렇게 되는 것이고 B에서의 접선은 Y는 얼마? G 프라임에 베타에 X 마이너스 베타 G 베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 둘이 일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얘네 둘이 뭘 해야 된다?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F 프라임 알파 값하고 G 프라임 베타가 같겠죠. 그 다음에 F 알파 마이너스 알파 F 프라임 알파 이게 Y 절편일 텐데 G 베타 마이너스 베타 G 프라임 베타가 같겠죠. 그러니까 둘은 뭐 암기할 정도도 돼야 되고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냥 이 각각의 접선이 세팅한 다음에 연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접선을 갖는 경우인 것이고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러면 3참수는 접선의 종류가 어떻게 될까? 어차피 실질적으로 이건 그냥 모든 여기까지는 미적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내용이야. 어차피. 근데 우리는 지금 수투를 다루고 있으니까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삼참수의 접선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있겠니? 웃기고 있네. 분필이 물러 터졌어. 여기는 알파, F의 알파. 그 다음에 여기는 베타, G의 F의 베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고. 접선의 종류는 이름을 붙여서 그냥 이렇게 가자. 일반 접선. 일반 접선. 2번은 뭐겠냐?
그거 맞아. 어, 그거.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y는 g2x. 얘를 이렇게 잡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접선은 중근이라고, 차이 함수가 중근을 갖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듣고 있니? 네. 네. 네네네. 그러면 이게 3차다 보니까 근 자체가 2개, 1개 내지는 3개, 3중근 아니면 안 된다고, 종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시면 fx 빼기 g1x가 되겠죠. 이게 어떻게 되는데? 최고차원 계수를 뭐 a라고 잡으면 여기는 x-알파의 얼마? 접하고 하나는 뚫고, 접하고 뚫고 이렇게 되죠. 이런 경우. 변곡 접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fx 빼기 g2x는 a에 뭐가 된다? x-k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되죠. 되겠나요? 그러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 가능한 꼴은 이건 안 돼요. 여기 1차가 있어서 여기서 꺾여버려요. 얘가 뭐 가능하다? 이 경우는 미분 가능하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4차함수는 어떻게 되겠니? 4차함수는 중근이. 그러니까 4차함수 같은 경우는 모양이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요런 녀석도 가능하고, 그죠? 이런 녀석도 가능하고, 아니면 요런 녀석도 가능하겠죠.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요. 뭐죠? 차이 함수가 중근 4개짜리니까. 아니면 얘는 뭐죠? 중근, 실근 3중근 그냥 1차. 요런 경우도 가능한 거죠. 이 경우는 4차 함수 좀 다루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것만 알면 되지. 어차피 4차 항이니까 차이 함수를 만들었을 때 중근은 2개짜리가 등장해야 되는 거니까 둘. 하나가 2개면 어떤 경우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 이렇게 돼버리는 거. 이거 뭔데? 중근하고 허근인 거예요. 중근, 허근. 여기는 3중근, 실근. 중근, 실근. 중근. 4개짜리니까. 겹치는 2개가 등장할 수 있는 방식은 이렇게 돼버린다고. 근데 의미 있는 건 뭐겠어요? 이런 거. 얘가 조금 스페셜하고 얘가 조금 스페셜하고 나머지는 그저 그래. 얘는 이렇게 된 거죠. 3중 플러스 실 2중 플러스 2허 2중근 2허근 이거는 2중 중근 그 다음에 얘는 3중근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 얘는 2중 실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3차 함수가 제일 주목을 많이 받고요. 어제 했던 거 접선의 개수 3차 함수의 접선의 개수
3차 함수의 접선의 개수 어제 했잖아요. A는 몇 개죠? 세 개. 확실해요? 네. B는 이게 접점이 P, Q, R이 있는데 얘가 1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P랑 잘 보세요. 원래는 세 개야. 접점을 P, Q 이쪽으로 쏘았으니까 R 이렇게 있는데 A가 만약에 1로 가버리면 영역이 A에서 B로 가버린 건데 A에서는 접점이 P, Q, R이 있었는데 B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가 P랑 Q가 붙어버리죠. 그치? 이렇게 하면 여기서 P가 1로 다가오잖아요. 점점. 여기서 쏘면 여기 P, 여기 Q 가면 P가 여기까지 와 있고 Q가 여기까지 와 있고 이렇게 가면서 달라붙었다고. 그래서 두 개가 됐다고. 근데 이 영역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PQ가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D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니? 1로 가면 P랑 Q랑 Q 나중에 1로 오면 어떻게 되죠? P하고 R이 붙어버려요. D로 가버리면 P랑 R이랑 붙고 Q가 돼버리죠. 이게 나중에 어디로? K로 가면 P랑 Q랑 R이랑 다 붙어버려요. 다 붙어라. 그래서 A는 3개, B는 몇 개? 2개. D는 두 개. C는 1개. K는 K 하나. PQR이 다 붙는 PQR이 나중에 K가 돼. 그러면 영역을 누가 만드는 거죠? 경계를. 경계를 누가 만든다고? 다음 함수는 그래프. 두 번째는 변곡점에서의 접선. 아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하지 말자. 볼게요. 그러면 근데 이거는 뭐 그죠? 이런 거는 접선의 중요한 성질이니까 계산을 줄여주는 성질이니까 몇 대 몇? 몇 대 몇? 나는 몇 대 몇? 1대부터 3.
변곡점, 접점, 그 다음에 다시 만나는 점. 몇 대 몇? 1대 2예요. 무조건 1대2예요. 네, 무조건.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보시면 그러니까 차이 함수가 이렇게 되겠죠. 차이 함수가 fx 빼기 여기를 gx라고 하면 어떤 모양인데 최고차원 계수를 내가 그냥 a라고 잡을게. a라고 하면 x 마이너스 알파가 두 개 있죠. 요런 꼴인데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x 마이너스 알파 이거 제곱이니까 미분하고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도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 프라임 x예요. 이게 2x 알파 2의 x 마이너스 베타 2의 x 마이너스 알파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 평균 내면 어떻게 되는데 1대1은 내분점이 돼버려요. 얘네들의 근이 뭔데? 얘네들의 근이 근 자체가 이제 k 값이잖아. 3분의 2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건 1대2 내분점이죠. 1 곱하기 베타 2 곱하기 알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분점이에요. 계산이 편해지죠. 무조건 편해져야 돼요. 그리고 참수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알파, 베타, 감마잖아요. 얘네들 평균이 뭔데? 평균이 변곡점이에요. 변곡점의 값이에요. 그러면 알파, 베타니까 알파, 베타니까 얘네 평균이 얼마라고? 3분의 2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K. 똑같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의 평균이 얼마? K라고. 이걸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봅시다, 이제. (58) 59 하지 말까? 58, 60 뒤에 걸 많이 풀까? 그죠? (62) 이렇게 봅시다.
생각을 하자. 60번을 푸는데 물론 FM대로 푸는 것도 중요한데요. 대칭성이라고 하는 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저 두 개가 수직이라는 건 기울기 값을 알려주는 거야. 사실은 외부의 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몇 도짜리? 90이니까 이거 얼마? 이거 얼마? 기울기 1짜리라는 얘기야. 그러면 1,4분의 1. 1,4분의 1. 기울기 1이니까 여기 얼마? 0, 마이너스 4분의 3. 자, 62번은 시키는데 기계적으로 하면 얼마 나오죠? 50. 오케이. 50. 좋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인 것들이라서 그러면 64, 66,
네. 한 녀석을 fx ax 플러스 b를 gx라고 하면 x-1의 제곱을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 넣고 x는 1 넣고 1 넣으면 제로가 되죠. f1 빼기 g1은 똑같은 식이에요. 미분한 다음에 또 1 넣어도 f 프라임 1이 살아있죠. 두 개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뻔한 내용이에요. 64번은 같은 내용이에요. 접선이니까, 이게 접선이니까. x-1의 중근 실근일 텐데 미분 그냥 1 넣으면 제로고, 이게 미분했을 때도 x-1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보시면 되고요. 66번 봅시다.
66번을 어떻게 잡으면 돼요? 그림을 살짝 스케치해 보면 여기서 A를 찾고 여기서 B를 찾습니다. 어떻게? 여기는 기울기가 x-a가 있으면 이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쪽은 플러스 1일 테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는 지점에서의 접선하고 기울기가 1 되는 지점에서 접선의 교점이 A, B가 돼버리면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니까. 두 개를 찾아주시면 그러면 3x 미분합시다. 6x 제곱 마이너스 1이 1 되는 경우는 x 값이 두 개가 나오죠. 여기가 사실 원점인데 지금 다 양수인 파트에서 골라야 되거든. x는 루트 3분의 1일 것이고 그래서 b는 루트 3분의 1, 얘를 대입하면 되겠죠. 2에 3루트 3분의 1 빼기 루트 3분의 1 이런 점이고 6x 제곱 마이너스 1이 얼마? 마이너스 1인 경우는 x는 제로일 때죠. 변곡 접선일 때네. 여기는 제로. 그래서 얘는 어디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x와 b는 다시 쓰면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1이죠. 그래서 b에서의 접선은 a, b 값 구하는 거니까 기울기 1에 x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빼기 3루트 3분의 1 마이너스인가요? 여기 그러면 x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4 이렇게 되죠. 그랬더니 a를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a가 a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4 a는 3루트 3분의 2 그죠? b 값은 3루트 3분의 마이너스 2 2a 더하기 b는 3루트 3분의 2니까 9분의 2 루트 3 요런 모양. 자, 다시 만나는 점 뭘로 계산해 줘야 되겠어요? 뭘로 가자고? 평균 내면 변곡점 나온다고. 잘 봐. 하나만 풀어줄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실전에서는 다시 만나는 점은 요렇게 되는데 A, B인 거잖아. 근데 원래 fx가 얼마죠? x 세제곱 마이너스 5x거든요. 그럼 얘는 얼마인지는 별로 안 중요해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더라도 뭐 n 값은 미분하면 나오겠죠. 그지? 여기가 1, 마이너스 1가 뭐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을 gx라고 하면 fx 빼기 gx는 얼마인데요? 뭐 근데 이거 딱히 안 해도 어차피 x 세제곱 2차 항까지는 안 바뀌거든요. 0 곱하기 x 제곱이니까 얘는 얼마인데?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될 테니까 1 베타의 합이 제로라고. 1 베타의 합이 뭐 평균까지 안 가도 뭐 그럼 여기 얼마겠니? 마이너스 2, 얼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바로 나온다고요. 직접 계산해도 되고 기울기 가지고 도함수 하면 f'x가 3x 제곱 마이너스 5 기울기 마이너스 2네 그죠? 그러면 여기가 3이면 여기는 6이고
여기는 얼마? 3루트 5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차이 함수를 최대한 활용하면 계산이 거의 줍니다. 육 68, 70, 72. 육십팔 번은 바로 P값이 나와야 되죠. 그지? BB2를 더하면 제로니까 B는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는 1 아닌가?
나왔나요? 72번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C에서의 접선이죠. C인데 C는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지? 그러면 올라가서 이런 느낌이네. 이렇게 되고 B, C, A는 근데 Y축상이 있어요. 그죠? 이런 꼴이에요. 그러면 변곡점을 찍어볼 필요는 있겠죠.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근데 어차피 이게 얘네들이 fx 빼기 얘를 gx라고 하든 여기를 hx라고 할게. fx 빼기 hx라고 하든 뭐는 안 바뀌어요? 2차까지는 안 바뀌어요. 1차 이하만 영향을 줘요. 왜? 직선이기 때문에. 2차까지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건 세근의 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세근의 합의 평균은 변곡점이 가지고 있고. 그게 포인트야. 계산을 다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세근의 합은 안 바뀐다. 세근의 합은 불변한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 세근이 어떻게 되는데? K 빵. 얘는 뭐겠어요, 그러면? 여기 접한다면 빵빵 2K, 빵빵 2K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심지어 어떻게 되는데? 최고차항 계수 나와 있어요? 1이네. 뭐 구하는 거예요, 근데? AC 길이요? 아, AB 길이. 근데 AC 길이는 나오잖아요. AC는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1. K, 제로고 0, K니까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1이라는 얘기네. 그럼 끝났죠? 안 끝났죠? 안 끝날 거예요. 보시면 요런 꼴이니까 뭘로 하나를 더 잡을까? 제곱창 1에 x 제곱에 x 마이너스 2k 뭐 이렇게 되죠. 요런 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fx 빼기 hx는 1에 x 마이너스 k 제곱에 x죠. 요런 꼴. 여기다 미분할게요. f 프라임 x 빼기 얼마?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더하기 1이죠. h 프라임 x 마이너스 h 프라임 x니까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 무조건 얘는 고정이잖아요. 기울기 마이너스 1, 여기 기울기 1 뭐. 그죠? 이거 얼마인데? 2배에 x 마이너스 k x 그다음에 얼마죠? x 마이너스 k 제곱인데 여기다가 얼마 대입할까? 0 대입하면 끝나죠. 0을 대입하면 x는 0을 대입하면 이때 0에서의 기울기가 1이잖아요. 2는
K제곱, K는 루트 2, 루트인데 여기서 2K니까 2 루트 2 루트 2 기울기 1대 1대 루트니까 4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만 5분만 쉬었다가 해. 뭐 하는 거야? 지금 몇 번 푸는 거야? 74번 풀라 그랬더니 74번은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대단히 쉬운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뭐 실제로 이렇게 접하는 폭이 커지면 이렇게 요런 느낌인데 여기가 1,1이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은 가파르죠. y는 x 4제곱이니까 4x 세제곱, 기울기가 4인 녀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법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A, 여기를 C라고 잡을 수 있겠죠. 여기 중심이 여기가 될 테니까. 반지름이 뭐예요? 여기 얼이 될 텐데. 그러면 직각삼각형만 그려보시면 돼요. 기울기가 4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넓이는 16분의 17 파이. 이게 C고 이게 A니까. 이게 얼인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봐주시고 표현값 정리를 좀 보겠습니다. 이건 네. 응? 이게 뭐냐고? 그쵸. 여기가 기울기가 원래 얼마였어요? 1,1이고 4x 세제곱은 기울기는 4로 시작하잖아. 그럼 여기는 4분의 1로 가야 돼.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되죠? 표현값 정리 한번 볼까요? 그 표현값 정리는 뭐죠? 표현값 정리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여기서 y는 fx가 어디서 폐 구간에서 연속이고 여기는 미분 가능해요.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다항 함수는 그냥 무조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자동적으로 다 돼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AB와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이 AB 사이에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무슨 결론을 잡을 수 있냐면 B 빼기 A, F, B 빼기 FA, AB의 기울기인 거죠. 이게 어떤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요런 거 하나랑 또 요런 거 하나 최소한 하나는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다. C는 어디냐면 A하고 B 사이 이런 걸 잡아낼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어떤 공식이에요. 미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발견이 되고 많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후세에 역사적으로. 그래서 수리논술을 하게 되면 표현값 정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근데 우리는 수능에서는 그렇게 큰 쓸모는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쓸 수 있는 게 뭐죠? 기울기식은 뭘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 기울기를 뭘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 미분계수화 시킬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수능에서의 응용 사례는 이런 거였죠. f 프라임 어떤 x가 3 이하라고 했는데 a하고 요렇게 돼버렸다. 결론이 뭐죠?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들 뭔가 어떤 도함수의 어떤 경계를 줘요. 3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의 경계를 주고 두 점을 줬어요. 그러면 얘를 한번 표현해 볼까? 도함수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무슨 뜻인데 일단 잘 모르겠어. 1,1이었는데 3, 뭐 한 이 정도 7이었다고 합시다. 여기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결론은 뭐냐면 fx는 얼마? 3배의 x-1 더하기 1입니다. 언제? x가 1에서 3 사이면 이런 식의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직선이라고. 왜냐면 두점 기울기가 얼마죠? 두점 기울기 AB 기울기가 이거 3이거든요. 일부러 3으로 세팅했으니까. 근데 이 3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여기에 걸려 있는 숫자랑 같죠? 두점 기울기는 뭘로 바꿀 수 있죠? 미분계수로 바꿀 수 있어요. 미분계수로 바꿀 수 있어? 뭐 때문에? 평균 변화율 때문에. 근데 3 이하면 이거 괜찮잖아요. 괜찮은데 이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3보다 크면 돼, 안 돼? 이런 점으로 가면 돼, 안 돼? 이런 점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경계가 3인데 AB 기울기가 3이야? 그러면 fx는 이 구간 안에서는 직선이야. 이런 뜻인데 왜 그렇죠? 라고 했을 때 직선 밖에 만약에 한 점이 있으면 직선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성립하죠. 그냥 깔끔한데 직선 밖에 만약에 한 점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돼버려요. 직선 밖에 한 점이 있으면 AC1의 기울기는 3보다 크지. 그러면 두 점하고 똑같은 미분계수를 찾아낼 수 있다고. 무엇에 의해서? 표현값의 정리에 의해서. 그러면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3보다 크다는 결론이 다다라. 이 조건이 안 맞아. 오케이, 그건 인정하겠는데 그러면 놔주면 되잖아. 그래서 C2를 잡죠. C2를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C2는 어떻게? AC2는 3보다 작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C2B는 가파르거든요. C2B가 3보다 커져요. 그럼 어떻게? 똑같은 논리인 거야. 이 사이에서는 그럼 미분계수가 두 점 기울기랑 똑같은 미분계수를 잡아낼 수 있는데 이 값은 또 3보다 커지니까. 그럼 여기서는 그냥 뭐라고? 직선이라고. 이런 식의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요거 잘 보세요. 이게 옛날에 수능 기출됐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함수가 어떤 값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두 점을 줬어. 똑같은 기울기 찾으세요. 그럼 거기서는 직선이에요. 무조건. 진짜인데. 그게 표현값 정리를 수능에서 활용했던 얘가 이런 느낌? 75, 76 두 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75번은 쉽죠? 그 다음에 76번 볼게요. 76번은 마이너스 1과 1을 제외한 부분에서 미분 가능하고 F는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그 다음에 F의 1 마이너스가 F1하고 마이너스 1이고 F의 1 플러스는 얼마죠? 1이래요. 1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그 말은 뭐냐면 자, 원점 지나고 끝없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계속 내려갑니다. 원점 지날 수밖에 원점 대칭이라고 했고 좌극이 얼마냐면 좌극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까지 오고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내려가.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죠. 이 대칭이니까. 뭐 이렇게 되고 이런 느낌. 이게 y는 fx.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요. 어디? 원점.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x축과 세점에서 만나니? x축하고 세점에서 만나요? 이게 감소하긴 해도 정근선 따라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근선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뭐 한없이 끝까지 치고 내려가는 법이 없어요. 니은 틀렸어요. F'A가 마이너스 1인 점이 적어도 2점 존재한다. 봐. F'A가 마이너스 1인 점이 2개 존재한대요. 이건 표현값 정리의 결론인 거야. 표현값 정리의 두 점의 결론이 도함수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미션은 뭐죠? 2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찾기. 근데 이런 식의 명제는 무조건 참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없다라고 해서 없다라는 말을 못해. 내가 이걸 발견 못했다라고 해서 이게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를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명제는 거의 다 맞습니다. 90% 이상은. 그래, 좋은 얘기네. 지금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근데 이런 류의 명제라고 하는 게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런 류와 제가 생각한 이런 류가 다를 수 있어서 네가 맞다면 아니 그거랑 다른데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우리 소송 걸면 안 되잖아 서로. 내 인생 책임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 뭐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원점하고 얼마? 1, 마이너스 1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니까 얘랑 똑같은 접선을 최소한 하나 잡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뭐죠? 대칭이잖아요. 대칭이니까 여기 또 잡을 수 있다. 2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정도? 이런 말의 의미는 결론을 쓸 수 있는 마이너스 1이 되는 2점 잡아주세요. 이렇게. 근데 2세트 이게 대칭성이 있어서 2세트가 되는 거죠. 한 세트 잡아주세요. 한 세트 잡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 이상으로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요 정도만 하시면 되고 기출 봅시다. 77, 78.
나오셨나요? 나왔나요? 51, 51, 51. 잘 풀어놓고 놀라워요? 수능 킬러였는데. 이거 수능 킬러였는데. 이게요? 네. 본인이 풀고 본인이 막 놀라워 막. 그럴 수가 없어. 아니 항상 어? 아, 풀어내야 된다. 난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구나.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어떤 느낌이죠? 이런 그림 아니면 사실은 심플한 그림은 불가능하죠. 여기서 중근, 실근을 굳이 할 수도 있겠지만 기울기 하면 음수가 잘 안 나오니까 얘는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원점에서는 있는데 중근, 실근인데 원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게 뚫고 지나가는 상황이냐 아니면 뚫고 지나가는 상황이냐 아니면 그죠? 뚫고 지나가지 않으면 접하는 상황이냐 따라서 케이스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요렇게 가버릴 수 있겠죠. 여기는 접, 여기는 뚫.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랑은 어떻게 되는데? 뭐 요런 상황일 수 있겠죠. 사실은 그림이 조금 여기는 수직이어야 되긴 하는데 그림 그냥 양해를 합시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요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되죠? 케이스 두 번째는 뚫고 가요. 어디가? 원점이 뚫고 간다. 원점이 그죠? 그러면 어떤 녀석인데 여기가 1이고 여기 뚫고 가는데 근데 이건 좀 안 되잖아. 음수인 녀석이 이것도 안 되잖아. 접할 수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원점 자체가 한쪽에서 접했으면 한쪽에는 또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한쪽에는 뚫고 지나가는 거죠. 얘 입장에서 빨간색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접하는 녀석이고 여기가 뚫고 지나가는 점입니다. 둘 중에 한 군데는 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원점은 y는 x랑 접하면 y는 마이너스 x랑은 그냥 뚫고 지나가는 녀석이고 반대로 y는 x가 뚫고 지나가는 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접해야 되죠. 마이너스 x랑.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이렇게는 안 돼요. 여기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여기가. 이거는 기울기가 1인 거니까. 그죠?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라고 본다면 y는 fx와 여기 y는 x인 거잖아요. y는 x. 그러면 봅시다. x-제로의 a인데 제곱에 x-알파. 그럼 세근의 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빵, 알파 이렇게 되는 것이고 fx 플러스 x는 a의 x 마이너스 제로고 세근의 합은 어떻게 되죠? 2베타니까 세근의 합은 알파니까요. x 빼기 2분의 알파의 제곱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요런 꼴. 요런 꼴이죠. 그럼 문자 몇 개? 2개. 문자 2개, 식 2개. 왜 식이 2개냐면 2분의 알파에서 미분계수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a라고 묶으면 2x에 x 마이너스 알파 x 제곱에 1이 되죠. 요런 꼴인데 여기다가 얼마?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고요? 1 나온다고요. 일단은 x는 2분의 알파를 먼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f 프라임 2분의 알파 마이너스 2 a에 4분의 알파 제곱 알파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이렇게 되죠. a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 a의 알파 제곱은 8 첫 번째 식. 두 번째는 여기다가 x는 1을 집어넣어 볼게요. 1일 때 제로죠. 1일 때는 제로가 돼버리고 1 집어넣었더니 얼마야? 2에 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 1이 제로. 알파는 얼마죠 그러면? a는 4분의 9니까 9분의 16 그래서 fx 빼기 x는 9분의 16 맞나요? 4분의 9 9분의 30인가? 네. 9분의 32 9분의 32에다가 x제곱 x 빼기 2분의 3이네요. 그래서 3을 대입합시다. f 3 더하기 3은 9분의 32에다가 9 곱하기 2분의 3 빼기 3이죠. 48 f3은 51 그 다음에 78번 볼까요? 으이, 으이, 조심해.
그림을 안 그려서 그래. 어. A의 좌표는 얼마죠? 내가 너한테 2시간 동안 뭘 가르친 거냐? 이거 얼마나 쉬운 문제인지 보여드릴까요? 알았어. 얼마나 쉬운 문제인지 잠시만요. 음. 자, 볼게. 보지 말게요.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본다고. 이 그림 하나면 딱 끝나는데. 잘 봐. 아까 내가 가르쳐 줬잖아. 세근의 합만 잘 기억하라고. 세근의 합이 얼만데? 3차 함수니까. 뭐라고? I 뭐 복소수 아니야? A. 그래서 못 풀었네. 그래서 못 풀었네. 눈이 안 좋았네. 안경은 내가. 자, 여기 접하니까 세근이 제로, 제로. 여기는 A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Y는 EX거든요. 원점에서의 기울기니까. 근데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상이 있으면 특징이 뭔데? 끝난 거 아니야? 여기 기울기 얼만데?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뭐시기 할 F 프라임 A는 얼마?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거 아니야? 그냥?